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인수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꼽았습니다. 그런데요, 양도세 세금 1년 미루겠다고 하고요, 규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대폭으로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 인수위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한다, 수정한다, 대폭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이거 임대차 3법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7월에 이제 입법해서, 네. 그 집권 지금 현재 여당이죠.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임대차 3법을 바로 첫 개원하자마자 이걸 통과시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좀 유래를 좀 아시면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텐데요. 2018년도 5월에 유엔의 그 주거인권 특별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레일라니 파라라는 분인데 5월에 왔어요. 와가지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여러 번 한국의 임차인 그 인권에 대해서 좀 열악하니까 계속 고치라고 이제 시정을 했는데, 이제 네. 안 고치니까 특별조사관이 나오신 거예요. 네. 직접 나오셔가지고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단체나 NGO 단체, 주거단체들하고 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정리한 내용을 5월 달에 이제 기자회견합니다. 네. 하고 이제 가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2019년 5월에 유엔에 보고가 됩니다. 인권위원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홈리스하고 고시원하고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주거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케어를 해라 하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차인의 임차 주거권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네. 계약갱신권 제도를 선진국처럼 해라라는 게 주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그 네.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좀 뭐랄까 망설이고 이제 안 해왔었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보통 계약갱신의 어떤 재계약이죠. 재계약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이사 가죠. 전세 하시던 분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이 서울 100대 아파트입니다. 우리 뭐 전체가 아니고요. 국토부가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 내용의 요점이 77%로 조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울의 100대 아파트, 선도 아파트. 네.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계약갱신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을 했더니 77%였고 2021년엔 73.3%. 70%가 돼서 평소에 50%보다 분명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주거 안정에는 분명히 기여한 건 사실이죠. 그런 안정화됐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반면에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재계약하지 못한 분들에서 폭등이 일어났죠. 네. 신규 계약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폭등했으니까. 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어떻게 손보겠다고 합니까?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인수위에서 그 대변인이 나오셔가지고 임대차 3법을 폐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죠. 아주 좀 제가 볼 때 심한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아무런 데이터 없이 좀 막말한 것 같습니다. 폐지는 원인이 뭐냐면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시장에 혼란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폐지와 뭐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 보고가 돼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폐지를 합니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약집에는 또 폐지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TF팀이나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항상 어느 뭐 정당이든 그 자기의 개인의 사익을 위한 어떤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들이 지금 이거 흔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볼 땐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다수서기 때문에 폐지는 할 수가 없고 고치겠다는 내용은 명료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단 그래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년짜리 이제 없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전세 시장이 조금 안정은 됐습니까?
3법이 시행되고 중간에 독소 조항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고 이제 애청자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요. 그 예외 조항이 좀 악용이 돼가지고 시장이 왜곡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럼 임차인은 압박을 받으니까 나가야죠. 막 다투다가 결국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 나가면 없죠. 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네. 피곤하죠. 네. 그래서 결국 내보내고 자기가 안 들어가고 새로 놓습니다. 아이고. 새로 놨을 때 그러면 법을 어긴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벌칙 사항이 네. 3개월치 임대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좀 돈을 좋아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이 행위를 하라고 방치한 거죠. 이건 민주당이 실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구멍이 좀 있었네요. 그 구멍을 지금이라도 메꿔준다라면 이게 왜냐하면 원래 원하는 4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4년이었는데 국토부하고 여러 의견 부처 수렴을 하고 마지막에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수렴 중에 실거주 예외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집이 순간적으로 없다 이러면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외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차이점이 뭐냐면 해외는 월세 제도, 임대료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유통이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성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포지티브로 그냥 재건축할 때, 네. 뭐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 결혼할 때도 필요 없죠. 자녀 결혼 임대 2년 있다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으로 애초에 했으면 제일 좋았었는데 그 구멍이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거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와서 인수위에서 폐지님이 개정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감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세 매물이 1년 반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력들이 이거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세 매물이 늘어났는데 그 표현을 인수위라는 데서 쓴다는 자체가 아무런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6437님께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더 고생입니다.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가격은 시장에 맡겨주세요. 유엔의 보고랑 상관없어요. 얘기합니다. 지금 그분은 제가 볼 땐 임차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지금 물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강남의 상황을 제가 어제 그제도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네. 더 받으려고. 네. 근데 시장이 아시겠지만 전세가 요새 하락하잖아요. 네. 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오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70%가 다 전세 대출이에요. 네. 3년 동안 데이터가. 그러면 전세 대출이 금리가 올라오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더 올리기는 부담이 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잘 안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딴 데를 계약을 했죠. 했는데 한 달 전에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주인이 안 맞춰지니까 네. 자기가 가진 돈은 없으니까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답니다.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건 보도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네. 시장 조사를 한 겁니다. 팩트로. 어느 네. 공인중개사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그 의견 주신 분은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신규 주택단지를 찾을 때는 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서울 시내 눈높이를 낮추거나 그 비슷한 것을 찾으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단적인 표현으로 전세 씨발라던 시절은 재작년이고요. 네. 지금 전세가 넘쳐납니다.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도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사유재산인데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냐. 임대인한테도 임대인이 내 집 내 전셋값 왜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또 언론에서는 충실하게 써주고요. 개인의 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항상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자본주의에 속성한 기득권들은 항상 일반 백성들의 피해를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데모나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히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발전해서 지금은 헌법에 주거권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인 미국도 여러 가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름까지 제가 렌트 스텔라이즈하고 렌트 코리아로 2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예 못 받게. 네. 얼마 이상 임대료 올리지 뭐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헌법에 박아놨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나라들이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그렇죠. 민주주의.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얘기하신 것은 후진국 수준의 기득권들의 표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4952님께서 세종시입니다. 전세
집값 떨어지네요 얘기합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네. 안정세, 하락세 지금 접어들었습니까? 예, 접어들었는데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요. 네. 2월 달 거래량이 지금 790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울 아파트 2월 달 거래량 790인데 매물이 5만 개입니다. 49,300개가 거래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트가. 이 데이터를 제가 팩트로 가지고 있는데 네. 기자분들이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이터들이 넘칩니다. 넘치고 호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완화 공약 이슈하고 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할 거다라는 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들이죠. 네. 그 재건축 완화 현장도 실제로 거래가 없습니다. 3월 달에 압구정 현대 목동 신시까지 또 이번에 시범단지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치동 미도 여의도 시범 잠실 주공 다 합쳐서 한 4만 세대 되는데요. 네. 거래가 2개입니다. 3월 달에. 2개밖에 없어요? 네. 팩트로 제가 속했습니다. 오를 걸 생각하고 관망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를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를 걸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신속통합계획에 다 들어있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없으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산가들조차도 안 사는 거예요. 도리어 맨하탄 가서 지금 쇼핑한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자산 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미. 올랐죠. 근데 금리가 또 오르면 예. 부동산 이거 좀 출렁이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하방 압력이 되죠. 예. 100%. 특히나 저금리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영끌하신 분들 네. 전세 대출도 사실은 저금리로 지금 유지가 됐던 건데요. 네. 지금 한은 금융보고서가 작년 12월 23일 날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식 채권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융 취약성 지수를 매년 산출하는데 주식 채권 시장은 50, 6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데 100이면 이제 버블 꼭지인데요. 그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그 185짜리 5페이지 보고서인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이번에 그 자영업자 대출률이 상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그걸 그대로 실행한 거고 DSR 실행을 1월부터 하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도 DSR 50%를 적용해라.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인수위에서 나와서 대출 완화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LTV, DTI는 손댈 수 있지만 DSR은 바젤3 협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스위스 가가지고 글로벌 금융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국제적인 어떤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에 따라가지고 영국이 지금 40%고요. DSR이. 네. 미국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겠죠. 함부로 대출이 지금 가계부채 대출이 세계 1위인데 네. 여기서 또 올리면 국민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4921님께서 제발 시장 논리대로 갑시다. 덕지덕지 규제해서 백성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다른 방향이라는 건 특별히 없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청년 원가주택하고 역세권주택 추가해서 250만 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확대 정책 그대로 갈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안 받쳐주는 거고요. 세제 완화하고 대출 규제인데 대출 규제는 DSR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좀 있고 세제 완화는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죠. 과다하게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기간이 짧아요. 짧은 와중에 9억이나 15억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 5년 안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9억 이하는 35년까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조응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좀 불합리한 부분은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강화가 되니까 과세연이라고 해서 나중에 세금 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했을 때는 좀 80% 정도 공제하겠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던진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OJKMS님께서 SH공사 3억에서 5억 아파트 네. 대량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SH공사 이 반값 아파트 현실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현실성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그러면 SH공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원동 신임 그분이 이제 경실련에 계시던 분이라서 네네. 그런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나겠지만 그 강남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집값이 오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푸는 게 그때 처음 났거든요. 전세 대출이. 네. 그게 집값을 떠받치다 보니까 집값이 또 꿈치니까 보금자리를 던졌죠. 근데 보금자리가 지금 이제 김원동 서울공사 사장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울 외곽에다가 공공임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필요한 유유지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효과가 즉각 나타났어요. 시장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미분양 나오고 그랬잖아요. 강남 미분양. 그런 네. 걸 기억해 보시면 이 물량이 서울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좀 확대한다면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더 급속하게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3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10억 주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게 되겠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비합리적인 거 고친까지 좋은데 집값을 이런 모토를 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잘못된 규제를 고치겠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집값을 돌리겠다고 같이 가야죠. 예.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인수위라면. 예.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뭐 그쪽 관계자분이 듣는다면 요구하고 싶은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민을 그 주거 행복권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완화 안 해줘도 살 수 있잖아요. 예.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뭐하러 더 받아요. 그죠?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거 뻔히 아는데 한 번도 인수해서 집값을 뭐 예전에 몇 프로 수준을 뭐 떨어뜨리겠다, 안정하겠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감시를 해야 돼요. 자칫 명분을 던져가지고 집값 떠받치거나 펌핑하는 형태가 온다라면 제가 볼 땐 뭐 임차인 880만 곱하기 3이라면 2,400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 어느 정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하락이나 어느 정도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전혀 표현이 없죠. 네, 이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던졌던 대책과 뭐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금리가 저금리였다 올라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네. 됐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 정상화는 좋은데 올리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부동산 안정화 얘기 어쨌든 부동산 세금은 깎아준다는 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주택자 분들 중에 또 너무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다주택자 세부담이 300%까지 올려놨거든요. 예. 종부세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거를 200%로 줄이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200%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 던졌었죠. 네. 매물이 좀 나오게 해서 주택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거는 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 그럴까 인수위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던지고 또 이쪽에서 한쪽에서 또 펌핑 작업을 하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의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실책 좀 만회해야 될 텐데 네,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네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인수위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공약 주변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임대차법의 재개정을 통한 국민 주거 환경 완화. 네. 좋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좋게 하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런 식이죠. 폐지라는 얘기는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지금 2+2에서 실거주 예외 조항을 딱 포지티브로 해서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네. 그리고 이왕이라면 학제가 3년제 아닙니까? 3+3을 하든지 정 안 되면 그냥 3년으로 딱 박아주든지. 네.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처럼 임대인이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지금 혜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담만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세금, 임대소득세나 다른 데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다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를 공익에 협조한다는 어떤 명분하에 공익 정책에 협조를 하면 뭐가 베니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넣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도 협조해서 정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혜택을 주면 네. 서로 도와주면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이고요. 서운분기